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아이디얼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이디얼 트랜스포머를 하기 전에 우리가 제일 첫 시간에 배웠던 거 패러데이 로 그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자, 패러데이 로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공식이 V1은 N1 dt d 파이 1이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파이가 뭘 의미합니까? 플럭스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체인 룰에 의해서 di1 d 파이 1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dt di1으로 바꿔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압 n2 dt d 파이 2가 되는 것이고, 이거를 n2 di2 d 파이 2가 되고 dt di2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라는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코일이 자 이렇게 생긴 코일입니다. 이렇게 생긴 코일에 우리가 전류 I를 흘려줬을 때 뭐가 발생하냐? 플럭스가 발생한다 했잖아요. 이때 플럭스의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오른 나사의 법칙에 의하면 플럭스는 아래로 이렇게 가는 거겠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자, 이게 이제 플럭스의 방향이 된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전류가 커지면 커질수록 플럭스도 커진다 라는 거예요. 그럼 요 관계식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여기 지금 이거 코일이 이제 한 번 감긴 거잖아요. 만약에 이 코일이 두 번이 감겼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번, 두 번이 감겨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같은 전류가 흘려졌을 때 첫 번째 감긴 코일과 두 번째 감긴 코일에서 플럭스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두 배만큼 비례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면 각각 코일이,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 감은 코일에서 플럭스가 3개가 생겼다고 하면 이게 두 번 감겼으니까 3 곱하기 2해서 6개의 플럭스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또 이런 관계식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플럭스라는 거는 전류 곱하기 코일, 이 감은 수에 또 비례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n을 이제 턴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턴이라고 하고, 아마 여러분 교과서에 한국어 교과서를 보는 친구들은 이거를 권선수로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거 가지고 이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관계식이 있어야 됩니까? 파이는 A라는 어떤 상수가 있을 것이고 I, 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플럭스하고 그 다음에 전류하고 그 다음에 턴, 즉 권선수의 관계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패러데이 로로 가면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즉 여기 V1을 인가했을 때 I1일 경우고, 이거는 또 다른 코일에서 이제 V2를 인가했을 때 이제 I2가 흐르는 경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self inductance 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L1은 N1 di1 d파이 1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 파이라는 거, 플럭스에 대한 정의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한번 대입해 볼까요? L1이니까 우리가 여기 이 N이 뭘 의미하는 거죠? L1, 즉 첫 번째 코일에서의 어떤 권선수, 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이게 플럭스 1으로 바뀌면서 그 다음에 I1도 이렇게 바뀌고, 그럼 이거를 대입해줘서 우리가 미분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미분을 해주면 N1의 제곱하고 A만 남게 된다 이겁니다. 자, 이 셀프 인덕턴스의 단위가 뭡니까? 헨리잖아요. 헨리. 그러면 이 셀프 인덕턴스 L1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자, N은 뭐라고 했어요? 턴이라고 했잖아요. 턴이라는 건 우리가 몇 번 감았냐를 의미하는 건데, 자, 이 감았다는 거에 단위가 있습니까? 단위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번 감았다 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A만 나오고 이게 헨리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 A라는 거는 이게 한 번 감았을 때 이 가지고 있는 도선의 인덕턴스, 가장 기본적인 인덕턴스가 되겠구나 라는 걸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표현해 주냐? 가장 기본적인 거 L0라고 놔준다. 그러면 L1은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N1의 제곱 L0가 되고,
그럼 이걸 좀 더 일반적인 꼴로 나타내주면 L은 N의 제곱 L0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코일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코일을 보면 자, 이렇게 감은 코일을 우리가 L1이라고 하고 이렇게 감은 코일을 L2라고 하면 L1과 L2의 비율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L0 곱하기 L1을 만들기 위해서 감은 코일의 선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L2라는 거는 L0 곱하기 L2라는 코일을 만들기 위해서 감은 횟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공통적인 거니까 지워지겠죠? 지워지면 L2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나타내면 N1, N2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뭡니까? 즉 여기 이 인덕티브 코일 링크죠. 인덕티브 코일 링크에서 L1과 L2의 비율이 지금 어떻게 나타내는 거예요? 코일 감은 비율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N1과 N2의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 A라고 하고 이거를 우리가 권선비 그 다음에 영어로는 턴 레이시오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여기서 나온 거는 A는 권선비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서 나온 A는 이 자속의 컨스탄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A하고 여기 있는 A가 같은 게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우리가 편하게 상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A를 쓴 거지 같은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 이런 관계를 기반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뮤추얼 인덕턴스라는 거 배웠고 M이라고 표현한다는 거. 그 M은 2번이 1번한테 영향을 주는 거나 1번 코일이 2번 코일에 영향을 주는 거나 같다는 거 배웠습니다. 그럼 M을 또 우리가 풀어 써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 M은 관계식이 K 곱하기 루트 L1, L2가 된다고 했어요. 그때 이 K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커플링 코에피션시, 결합 계수. 그리고 이때 K를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보통 이러한 결합 계수는 0.2에서 0.3을 갖습니다. 자, 여기서 0.2하고 0.3이라는 거, 결합 계수가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1번 코일하고 2번 코일 사이에 이 커플링 되는, 즉 이런 자속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2번이 1번으로 영향을 주고 1번이 2번한테 영향을 주는 게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즉 자속이 손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왜 손실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림에서 이렇게 그려주면 이게 여기서 빠져나가서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100% 여기 L1에서 나와서 L2로 100% 가는 게 아니라 어느 건 여기로 가고 또 어느 거는 여기로 가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나온 게 뭐냐면 철심 변압기 구조예요. 철심 변압기. 지금 그림에서 아마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철심 변압기. 철심 변압기의 특징이 어떻게 되느냐. 자, L1에서 발생하는 자속이 이 철심을 타고 L2로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L2에서 발생하는 자속이 플럭스가 또 이 철심을 타고 L1으로 들어가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자속의 손실을, 플럭스의 손실. 그 플럭스의 손실이 최소화된다는 거는 L1에서 발생하는 플럭스가 어떻게 되는 거죠? L2로 100%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결합 계수가 어떻게 돼요? 결합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결합력이 최고가 되겠죠. 그럼 최고가 된다는 의미는 앞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이 결합 계수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최고가 되는 건 K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결합 계수 K가 1인 경우를 뭐라고 부르느냐? 아이디얼 트랜스포머라고 부릅니다. 이상적인 변압기죠. 그럼 우리 이런 이상적인 변압기일 때 어떻게 회로를 분석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렇게 그려줍니다. 점을 찍어주고 이게 L1이고 여기 걸리는 전압이 V1이 되고 흐르는 전류가 I1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상적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 철심이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또 그려주죠. 변압기는 여기가 소스가 있고 이 소스가
감압이 되거나 아니면 승압이 돼가지고 어디로 전달이 되는 거죠? 여기 부하단 로드로 전달이 되는 거죠. 이때 걸리는 전압 여기를 우리가 V2라고 하고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거는 L2라고 놓죠. 자, 그러면 우리 이 관계식 그려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관계식 KVL을 쓰면 VL은 이런 관계식을 갖고 있죠. J 오메가 L1 I1이 될 것이고, 지금 여기가 이 다수로 I2가 나가는 거니까 여기 종속 전화번이 생기는데 마이너스 종속 전화번이 생기겠죠? 그걸 우리가 이렇게 표식을 해줍니다. 2.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도 표시를 해주면 방향이 닷에서 나가는 방향이니까 이거를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주면 J 오메가 L2의 I2가 될 것이고, 여기도 이제 종속 전화번이 생기는데 지금 여기 첫 번째 코일 프라이머리 코일을 봅시다.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는 게 맞네요. 정방향 맞네요. I1이 이 다수 들어가니까 그럼 여기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럼 J 오메가 M은 I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이 식을 I1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I1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이거는 V1 더하기 J 오메가 M의 I2가 될 것이고 나누기 J 오메가 L1이 됩니다. 그럼 이 I1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줘가지고 풀어 써주면 이렇게 되겠죠. J 오메가 L2의 I2 더하기 L1 M의 V1 더하기 J 오메가 M의 제곱 I2가 되고, 이거를 다시 나타내주면 J 오메가 L2의 I2 그리고 J 오메가 M의 제곱에 L1 I2가 될 것이고 L1 M V1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근데 앞에서 이게 아이디얼 경우에는 어떤 관계식을 갖죠? 이 뮤추얼 인덕턴스가 K 루트 L1 L2인데 요게 K가 1이 되니까 M은 결국 L1 곱하기 L2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요 M을 여기다 대입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다 대입을 해줘 갖고 풀어주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J 오메가 L2 I2가 될 것이고 J 오메가 L2 I2가 될 것이고, 이거는 M은 L1 V1이니까 이 M이 들어가겠죠. 지금 이거 지워지고 결국 요것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V1 L1 루트 L1 L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V1 V2의 비율로 나타내주면 이게 결국은 루트 L1 L2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이상적인 트랜스포머 변압기에서의 여기 걸리는 이 코일, 요거에 걸리는 V1과 요거에 걸리는 V2의 관계식을 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 자, 그러면 우리가 L1과 L2를 어떻게 또 표현할 수가 있죠? 이 턴 레이시오의 제곱, 그 다음에 요것도 턴 레이시오의 제곱, 이렇게 표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또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V1과 V2는 어떻게 되냐? N1과 N2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게 여기 N1이고 여기 N2입니다. 그럼 요 비율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낸다고 했죠? 앞에서 여기 프라이머리 코일 대비 이 세컨더리 코일의 비율을 A로 나타내 준다고 했으니까 이걸 우리가 A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상적인 변압기에서는 이 전압이 프라이머리의 전압과 이 세컨더리 로드단에 걸리는 전압의 비율이 다른 거에 영향을 안 받고 이 권선비 턴 레이시오에 영향을 받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류는 어떤 관계식을 갖는지 한번 볼까요? 전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V1이 만들어내서 여기 흐르는 전류가 뭡니까? I1이잖아요. V1 곱하기 I1이 돼요. 즉 여기서 공급해주는 전력은 V1 I1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로 갔는데 이 결합 계수가 1이라는 거는 이 코일 L1에서 발생하는 모든 플럭스가 L2로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손실이 없다 이거예요. 무손실이에요. 무손실. 그러면 여기에 전력이 결국 어디에 다 전달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다 전달이 되겠죠. 여기 부하단에
ZL이는 보았다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관계식이 여기 걸리는 전압이 V2라고 했으니까 V2 그다음에 여기 흐르는 전류가 I2 이런 관계식을 갖겠죠. 왜냐하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그럼 이거를 우리가 좀 다르게 비율로 써주면 V1하고 V2의 비율은 어떻게 하냐? I1과 I2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앞에서 구한 거 V1과 V2의 비율이 뭐라고 했죠? A라고 했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거 I1과 I2, 즉 전류의 비율은 A분의 1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항의 변화도 볼까요? 저항의 변화, 즉 임피던스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 V1이 있고 여기 흘러 들어가는 전류가 I1이니까 여기서 바라보는 임피던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서 바라보는 임피던스를 ZN이라고 하면 여기 그럼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V1하고 I1하고 ZN, Z인풋.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계식을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 걸리는 V2하고 여기 흐르는 전류가 I2니까 자, V2, I2, ZL에 대한 관계식도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맞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비율을 또 나타내주면 이런 비율이 가능하죠. V1하고 V2는 어떻게 됩니까? I1의 Z 입력이 될 것이고 이거는 I2의 ZL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럼 요거 비율을 이쪽으로 넘기면 자, 이거 한번 지워볼게요. 넘기면 ZL과 Z인은 어떻게 됩니까? V1, VA, I2, I1이 된다 이거예요. 자, 이거 2입니다. V1과 V2의 관계가 여기 A라고 했죠. 그럼 이거는 뭐가 돼요? A. 그리고 V2분의 V1은 자, 요걸 가져서 쓰면 V2분의 V1은 이것도 A가 되겠죠. A. 그럼 곱하면 A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입력하고 여기서 바라보는 Z 입력하고 이 ZL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Z인은 ZL 나누기 A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입력단에서 바라보는 임피던스가 이 ZL 나누기 요거의 건선비 A, 건선비 N1분의 N2가 되는데 이 건선비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즉 입력단의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한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유도했죠. 이것도 유도했죠. 이것도 유도했죠. 그러면 우리 집중해서 봐야 될 게 요건데 A가 1보다 클 경우는 어떻게 되겠죠? V2가 V1보다 큰 거죠. 즉 V1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여기 프라이머리 코일에 걸리는 소스가 된다고 했잖아요. 전압. 그리고 V2는 뭐라고 했죠? 우리가 그 로드단, 세컨더리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처음 인가한 전압보다 세컨더리 코일, 즉 로드단에 걸리는 전압이 증가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스텝업 트랜스포머라고 합니다. 스텝업 트랜스포머. 그리고 한국말로는 승합 변압기로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면 반대의 경우가 있겠죠? A가 1보다 작은 경우. 그러면 이건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우리가 V1이라는 입력 전압을 여기다가 인가를 해줬는데 즉 부하단, 세컨더리 코일에 걸리는 부하단의 전압을 봤더니 더 줄어들었어요. 그걸 이제 스텝 다운 됐다. 스텝 다운 트랜스포머라고 하고 이걸 우리가 강압 변압기로 우리가 부른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걸 어디에 사용하느냐? 우리가 발전소에서 가정까지 전기를 보내는데 사용합니다. 발전소에서는 12kV부터 25kV의 볼트의 전압을 생성합니다. 그럼 이거를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승합을 시켜요. 승합을 시키는데 스텝업을 시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스텝업을 시키는데 얼마까지 승합을 시키느냐? 수십만 볼트. 수십만 볼트로 승합을 시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또 생각해 봐요. 발전소에서 이만큼의 전압을 생성하면 이거에 해당되는 전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곱이 전력인데 이건 항상 일정하겠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보내는데 여기 수십만 볼트까지 승합을 시킨다면 뭐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겠습니까? 전류가 줄어드는 거예요. 전류가. 그러면 이 전류가 감소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송전탑을 통해서 송전을 시키잖아요. 이걸 보낸다고요. 근데 송전탑의 도선이 뭘로 보이겠습니까? 저항으로 보인다 이거야. 근데 전류가 줄어드니까 전압 강화가 일어날 거야, 안 일어날 거야? 안 일어나겠죠. 상대적으로 전압 강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는 이 전압 손실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마을에 입구까지 보냅니다. 이 수십만 볼트를. 그 수십만 볼트를 이 마을의 입구까지 보내서 이런 이제 강압기죠. 강압기. 이제 강압 변압기를 통해서 이걸 다시 수만 볼트로 낮춥니다. 수만 볼트로. 그 수만 볼트를 낮춰서 이걸 가정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 빌딩까지 오고 그 빌딩이나 집이나 그 앞에서는 이거를 110볼트나 220볼트로 나눠서 우리 가정에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10볼트나 220볼트에서 동작하는 가전제품을 벽에 있는 콘센트에다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이상적인 변압기를 살펴봤는데 우리가 살펴본 앞의 모델은 요 모델이에요. 요 모델. 그쵸? 전류가 들어가고 여기 소스가 있어가지고 전류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로드가 있어서 이 로드단에 전류를 공급해주는 이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이 닷의 위치를 생각해 주는 거죠. 이 닷을 기준으로 전류가 들어가거나 전류가 나가는 방향 해서 총 4가지의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번 다른 경우 볼까요? 이 닷이 여기에 찍힌 게 아니라 여기 반대에 찍혔어.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율이 똑같이 되겠느냐? 이거하고 똑같이 될까요? 이거랑 똑같이 안 될 거예요. 왜 안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거 한번 수식을 써주면 V1은 어떻게 되냐? J 오메가 L1의 I2가 될 것이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걸리잖아요. 그리고 종속 전화번이 생기는데 이게 다시 있으니까 이쪽 방향이 되겠네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고 J 오메가 M의 I2가 되는데 이 I2가 다행히 닷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플러스가 쓰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V1의 수식을 완성시켜주면 어떻게 되냐?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코일에 걸리는 플러스 마이너스랑 종속 전화번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방향이 틀리니까 이거 방향 바꿔주면 J 오메가 M의 I2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V2 한번 볼까요? V2도 여기 걸리는 것, 즉 여기 V2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종속 전화번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J 오메가 M의 I1이 올 것이고 근데 지금 닷의 방향을 볼까요? 닷의 방향은 이게 이렇게 가서 나가는 방향이죠. 전류가 나가는 방향. 그러면 이게 역방향이면 이게 어떻게 된다고 해요? 마이너스가 쓰인다고 했죠? 마이너스 J 오메가 M의 I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I2가 이렇게 가니까 이거는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 맞으니까 더하기 J 오메가 L2의 I2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1번 공식 한번 I1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V1 J 오메가 M의 I2 분의 J 오메가 L1이 될 겁니다. 그럼 이 I1을 어디에다가 대입했냐면 우리가 구한 여기다 이제 대입을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풀어 써주면 이렇게 됩니다. J 오메가 L2 I2 빼기 V1 M 더하기 J 오메가 M의 제곱에 I2 분의 L1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풀어 써주면 어떻게 되냐? V1이 될 것이고 L1, L2가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나왔죠? M은 뭐니까? 루트 L1, L2. K가 왜냐? 1이니까. 아이디얼 경우에는. 자, 그러면 요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V1과 V2의 비율. 즉, 이게 V2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N1과 N2가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온 겁니다. 그럼 전류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전류의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또 에너지 보존 법칙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기 V1이라는 소스가 있어갖고 전류를 공급해 주니까 여기 걸리는 전력은 어떻게 돼요? V1하고 I1을 이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자석에 플럭스에 손실이 없으니까 모든 에너지가 다 여기로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로드단에 걸리는 거야, V2. 그럼 여기 로드단이 이렇게 있는데 로드단에 전력이 공급돼야 되는데 지금 방향이 뭡니까? 로드단에서 지금 전류가 빠져나오는 방향이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로드단에 전류를 공급해주는 방향으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요? 이게 결국 V2의 I2가 된다. 그럼 이 비율을 한번 볼까요? I1분의 I2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빼기 V2의 V1이 되는 것이고, 이때 비율이 요거라고 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이 전압에 대한 마이너스 해주면 N2분의 N1이 돼서 이거는 플러스가 돼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의 경우하고 볼까요? 이 닷의 위치가 바뀌고 이 전류 방향이 바뀌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즉 여기 마이너스 사인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또 한번 볼까요? 요거는 전류 방향이 틀린 거고 이거는 또 닷의 방향이 틀린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 각각의 이상적인 변압기를 우리가 고려할 때 이 닷 컨벤션을 통해서 총 4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이거 우리 다 암기할 수 있느냐? 물론 암기 뭐 가능하겠지만 힘들다 이거야. 암기하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이게 공통적인 룰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이 닷, 특히 이 닷이 동시에 플러스나 아니면 동시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전압의 비율은 항상 플러스가 된다 이거예요. 한번 볼까요? 지금 닷이 요거는 플러스에 동시에 있잖아요. 플러스에. 그러면 전압의 비율은 플러스가 된다고 했잖아요. 오, 맞네. 그럼 이거 볼까요? 닷이 플러스에 있죠. 그럼 전압의 비율도 이거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럼 요 경우 볼까요? 요 경우를 보면 닷이 지금 여기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잖아. 이렇게 닷이 서로 다른 부호에 찍혀 있는 경우 이거는 마이너스가 된다 이거예요. 자, 이것도 보면 닷이 지금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가 돼서 나온다. 그럼 두 번째 경우 볼까요? 전류가 닷으로 동시에 들어가거나 동시에 나가면 전류의 비율을 마이너스로 해준다 라는 거예요. 볼까요? 자, 동시에 들어가나요? 아니죠. 이거는 들어가고 이거는 나가죠. 그럴 경우 이거 플러스가 된다 이거예요. 이건 볼까요? 이거 여기 닷에 동시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동시에 들어가니까 전류의 비율은 마이너스가 된다. 그리고 이거 볼까요? 이것도 지금 전류가 들어가고 있죠? 그럼 전류가 이거는 어떻게 돼? I2가 이렇게 흘러나가기 위해서는 여기 I2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닷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닷으로 들어가니까 동시에 마이너스가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요 경우도 봅시다. 이거는 닷으로 나가는 방향이고 이건 닷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이거 어떻게 되세요?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 경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닷이 이 동시에 전압에 플러스나 마이너스에 찍혀 있으면 전압 비율은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전류가 닷으로 동시에 들어가거나 동시에 나오는 방향이라면 이 비율은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각각의 경우를 외울 필요가 없고 이 두 가지 룰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한번 이 문제 풀어볼까요? 평균 전력을 구하래요. 이 10kΩ이. 그러면 평균 전력 구하는 식 어떻게 됩니까? P는 이게 저항이니까 2분의 1 VI 코사인 세타 빼기 파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됐어요? 세타하고 파이는 같다고 했잖아요. 저항이 실수기 때문에 어떤 위상 변화가 없어서 이게 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써주면 이렇게 된다. 즉 에버리지 파워가.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웠죠? 루트 2V 루트 2i가 되면 이건 뭐라고 했습니까? RMS가 된다. V RMS I RMS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걸리는 전압이 V RMS고 여기 흐르는 전류가 I RMS라면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되냐? I RMS의 제곱이 된다. 즉 이 문제에서는 뭐를 구해주면 됩니까? 이 I2를 구해주는 게 된다. 제곱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걸리는
전압이 RMS이기 때문에 여기서 흘러나오는 전류도 RMS일 거고 여기 전달되는 전류도 RMS이니까 그냥 우리가 I2를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I2를 어떻게 구해주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먼저 우리 배웠던 그 비율 법칙, 저항이나 전류, 그 다음에 전압에 대한 비율 법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바라보는 저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바라보는 저항, Z인. 이 비율은 ZL의 어떤 건선비의 제곱이 된다고 했죠? 그럼 여기 건선비가 1대 10이니까 A는 10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100이 될 거고, 이때 ZL은 어떻게 돼요? 10K니까 한, 둘, 세 개가 있어요. 그럼 지워지니까, 100옴이 되겠네, 100옴.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런 회로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여기 50V RMS. 자, 여기 100옴.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바라보는 Z인이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Z인. 그럼 이게 얼마라고요? 100옴. 자, 그러면 흐르는 전류 I가 되겠죠? I1.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I1은 50 나누기 200이 되겠고, 이걸 써주면 250mA RMS가 될 거예요. 전류 I1이. 그러면 I1과 I2의 비율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I1과 I2의 비율. 이거 비율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율 요거 그대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죠? 지금 점에 이 닷의 위치가 틀린 거잖아요. 닷의 위치가. 자, 근데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게 뭡니까? 이 닷이 동시에 여기에 찍혀 있으면 이 비율은 플러스가 된다 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리고 또 뭘 배웠죠? 이 닷으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가 동시에 흘러 들어가거나 동시에 나오면 마이너스로 한다고 했어요. 그럼 지금 전류가 여기는 흘러 들어가는 거고, 이건 다시 여기 찍혔으니까, 그럼 전류가 이것도 흘러 들어가는 거네요. 흘러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비율이 된다고 했잖아요. 마이너스 어떻게 되냐? A분의 1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A분의 1이니까 이거를 써주면 비율이 10분의 1이 되고, 그러면 I2는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10분의 1 곱하기 I1이 되고, I1은 아까 전에 250mA니까 마이너스 25mA RMS가 된다 이거예요. 자, 마이너스 전류라고 하더라도 여기가 지금 제곱이 되니까 여기다 넣어주면, 이 로드는 10K니까 10K 곱하기 25mA의 제곱이 돼서 이걸 계산해주면 6.25W가 나온다 이겁니다. 답이 이거. 자, 여기서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먼저 I1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바라보는 ZN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I1을 등가회를 만들어서 I1을 구했습니다. I1을 구한 다음에 이 전류의 비율을 고려해 주는데, 전류의 비율을 고려해 줄 때 뭐라고 했죠? 이 닷으로 전류가 동시에 들어가는 방향이면 이 비율은 마이너스가 된다고 했어요. 동시에 들어가거나 동시에 나오면 마이너스의 비율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비율로 써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이너스 비율을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그때 우리가 I1을 알고 있으니까 I2를 이렇게 계산을 해줬습니다. I2를 계산해줘서 바로 그냥 전력 구하는 식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줬더니 우리가 원하는 값 2.5W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Z인을 구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델을 가지고 했는데 이 모델에서는 Z인이 이런 관계지만 지금 요거 이 닷이 다르게 찍혀 있는 것에서는 전류 방향도 바뀌는데 과연 이런 똑같은 것을 대입해서 구해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보면 V1이 Z인의 I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권리는 여기 ZL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요거는. 근데 I2가 이렇게 가고 하니까 ZL의 I2가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맞죠? 플러스 마이너스 V2가 가고 I2니까 요거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비율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V1과 V2의 비율을 보면, 자, 닷이 어떻게 됐어요? 닷이 서로 동시에 찍혀 있으면 이게 플러스인데 동시에 안 찍혀 있잖아요. 동시에 안 찍혀 있다는 거는 뭐냐? 마이너스의 비율이다. 마이너스 N1과 N2의 비율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그대로 우리가 대입을 시켜줍니다. 대입을 여기다 시켜주면 V1은 Z 입력의 I1이 될 것이고, 요것도 여기다 대입하면 ZL의 I2가 돼서 이게 마이너스가 N2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Z인과 ZL은 마이너스 N1분의 N2가 되는 거죠. 이게 I2분의 I1이 되는 거죠. 그럼 I2분의 I1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전류가 지금 다수로 동시에 들어가거나 동시에 나가면 이 비율은 마이너스가 된다고 했어요. 전류의 비율이.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다수로 전류가 동시에 들어간다 이거죠. 그럼 이 비율도 이게 마이너스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이거 I1과 I2의 비율이 N2와 N1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여기 전류에 의한 마이너스 해서 결국 N1, N2의 제곱이 되는 거고, 이건 여기서 10이 되니까 10의 제곱이 된다. 그래서 ZL과 Z인의 관계는 10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그럼 그때 Z인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ZL 나누기 10의 제곱 Z인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는 이게 다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찍혀 있지만, 우리 이 전류가 마이너스를 갖고 전압도 마이너스를 갖는다. 왜? 전압비가 마이너스를 갖는다? 이 닷의 방향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전압비도 마이너스. 그 다음에 전류도 지금 동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전류가 동시에 들어가면 또 마이너스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니까 저항은 플러스가 돼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태분인 등가회로 분석하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태분인 등가회로. 즉 여기가 이제 로드 단이라고 하고, 여기서 바라보는 변압기에 태분인 등가회로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 로드 단을 없애줘야 되겠죠? 그럼 로드 단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I2가 어떻게 돼요? I2가 0이 되겠죠. 0. 그러면 이거 비율을 한번 볼까요? 지금 이 닷을 기준으로 전류가 동시에 들어옵니까? 동시에 안 들어오죠. 하나는 들어오고 하나는 나가니까, 그럼 이 비율을 알 수 있을 겁니다. I1과 I2라는 거는 이런 비율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요거 I2가 0이라니까 이게 0이 되면 I1은 당연히 0이 된다 이거예요. 즉 이것도 0이 되는 거예요. 이 로드를 없앴기 때문에. 그럼 0이 되면 이게 여기서 전압 강화가 발생합니까? 이 임피던스를 전류가 흘러갈 때 임피던스 전압 강화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는 거죠.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 V1과 VS1과 어떻다? 같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 전압의 비율을 볼까요? 전압도 지금 여기 다시 동시에 플러스에 있으면 전압 비율도 플러스가 된다라고 하고, 이 다시 이 플러스 마이너스에 있으면 전압 비율이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 했죠. 그러면 이 V1과 V2가 되면 이거는 뭐면 될까요? 1분의 A, 즉 A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A분의 1이잖아요. A분의 1. 자, 그러면 이걸 해주면 V2는 어떻게 되냐? A, V1이 된다 이거죠. 그럼 전압 강화가 없는 게, 즉 요거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A 곱하기 VS1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VTH가 요게 된다라는 걸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해야 되는 게 뭐죠? 여기서 바라보는 임피던스를 구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변압기, 이상적인 변압기에서의 우리가 이 임피던스 관계식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가 이제 ZL이니까, 여기 로드 단위 ZL이니까 이 ZL을 구해주면, 여기서 바라보면 ZL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이거죠. Z인. 근데 입력이 뭐가 보이는 거죠? 자, 입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전압원이나 전류원이나 턴 오프 시키니까 이거 영역이 없고 이것만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A의 제곱 ZG1이 된다 이거죠. 즉 여기서 바라보는 ZL이. 그럼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가져다 쓴 게 요 태분인 등가회로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태분인 등가회로 다 그려놓고 나서 우리 뭐 해야 되는 거죠? 요 아까 전에 없앴던 요 놈을 그대로 갖고 와서 붙여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상 변압기에 태분인 등가회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적인 변압기에서의 태분인 등가회로 만드는 방법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로드단을 없앤다. 로드단을 없애고 여기서 바라보는 저항을 구해줘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항을 여기 ZL,
이걸 Z인이라고 하면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비율로 나오는데, 자, 이상적인 변압기의 지금 비율이 얼마가 됩니까? A는 1대 10이니까 1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저항하고의 관계식이 Z인은 ZL 나누기 A의 제곱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바라보는 ZL을 구해야 되니까 ZL은 어떻게 됩니까? A의 제곱법이 Z인이 되겠죠? Z인이 지금 100옴이고 여기 A가 얼마예요? 10의 제곱이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뭐가 됩니까? 10K 옴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뭘 구해야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바라보는 전압 VTH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VTH. 그럼 이상적인 변압기에서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다시 어디에? 여기 플러스에 찍혀 있고 여기 다시 지금 어디에 찍혀 있죠? 마이너스에 있으니까 이 경우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서로 다른 방향에 찍혀 있는 경우는 이 비율이 뭔데? V2의 비율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마이너스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10의 관계가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VTH가 결국은 V2하고 같은 거니까 VTH는 마이너스 10 곱하기 V인이 얼마죠? 50이 되는 거잖아요. 50. 그래서 마이너스 500이 된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죠. 여기 전압 강화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왜 어떻게 될까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 전압 강화가 있을까요? 전압 강화가 없습니다. 왜 없다고 했죠? 먼저 이거를 지금 저희가 오픈시킨 거잖아요. 오픈시키면 I2가 얼마죠? 오픈된 회로에서의 전류가 얼마예요? 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I2하고 I1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I1과 I2의 관계는 지금 보면 이 닷으로 전류가 들어가고 있고 이 닷으로도 전류가 들어가니까 이 관계도 마이너스 10분의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0분의 1이 되겠어요. 이 방향성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전류가 동시에 들어가거나 전류가 동시에 이 닷에서 나오면 이때 마이너스를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I2가 이게 0이니까 I1도 당연히 0이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전압 강화가 있다. 전압 강화가 없으니까 여기 50V가 V인이 되는 거고 이 V인이 여기에 대입해 가지고 우리가 이와 같은 관계를 얻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져다 그대로 써주면 마이너스 500 볼트 RMS가 되는 거고 여기서 바라보는 ZL 저항도 10K옴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반대로 이제 여기서 바라보는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여기서 바라보는 경우 우리가 저항을 먼저 계산해보면 저항이 ZE는 ZL의 A의 제곱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ZL이 10K니까 이거 옆에가 지워지고 지워지니까 100옴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라보는 거는 100옴. 이런 식으로 등가회로 또 만들 수 있다는 거 배웠습니다. 이거는 이제 태분인 등가회로를 나타낸 거고, 이거는 우리가 여기 Z 인풋을 구해가지고 뭘 구한 거냐 하면 이제 등가회로를 구해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제 문제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10옴에 공급되는 전력을 구하는 거예요. 파워를 구하는데 한번 볼까요? 여기 닷이 있죠. 닷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먼저 전압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니까 일단 전압의 다른 위치에 찍혀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비율이 어떻게 된다? 다른 위치에 찍혔을 때는 마이너스가 된다고 했어요. 마이너스니까 이게 N1과 N2라고 넣으면 이걸 N1과 N2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 비율이 2대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I1, I2의 관계를 볼까요? I1과 I2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N2하고 N1이 된다고 했습니다. N2와 N1이 되면 이거 그대로 놔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N1이 2니까 2가 그대로 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전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게 들어가는 방향이고 여기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럼 동시에 들어가거나 동시에 나가는 방향이면 뭐가 된다고 했죠? 부호가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KVL을 통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 I1을 기준으로 KVL을 돌리면 20I1 더하기 전압,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V1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I1은 밑으로 내려가지만 35옴을 기준으로
I2는 위로 올라가면서 방해를 해주니까 순수하게 내려가는 방향으로 걸리는 거는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럼 이게 여기로 갔을 때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꿔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20은 0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I2를 기준으로 볼까요? I2로 하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걸리죠. 10 I2. 자, 이거 올라가는 방향인데 이거 I1은 내려가는 방향. 그럼 순수하게 올라가는 방향을 구하기 위해서는 30 I2 빼기 I1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올라가서 하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데 지금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V2는 0이 되겠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1번 프라임을 정리해주면 50 I1 빼기 30 I2 더하기 V1은 120이 되는 것이고 2번을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30 I1 더하기 40 I2 빼기 V2는 0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앞에서 구했던 요 관계식 있잖아요. V2는 마이너스 2분의 1 V1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I2는 마이너스 2분의 I1이 되는 거. 요걸 가지고 우리가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뭘 얻을 수가 있느냐. I1은 330, 120 암페어 RMS. 그럼 I1을 구했으면 여기다 대입해주면 뭐 I2도 구할 수 있죠. I2는 마이너스 240, 330을 나눠주면 마이너스 0.7272 암페어 RMS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에 걸리는 에버리지 파워를 구하니까 저항의 에버리지 파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2분의 1 V I가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I는 지금 I2가 되는 거겠죠? 2분의 1 V I2가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RMS로 표현이 되니까 V 루트 2 I2가 됩니다. 왜 RMS로 우리가 해줘야 되냐? 지금 인가된 전압 자체가 RMS니까 이것도 RMS, 이것도 RMS이기 때문에 우리가 RMS 값으로 변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V RMS I2 RMS가 되는데 이제 오메 법칙에 의하면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10옴을 기준으로 10 곱하기 I2 RMS의 제곱이 됩니다. 그때 이제 요거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줘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 5.29W가 걸린다. 즉, 요 저항에서는 5.29W를 소모한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상적인 변압기의 관계, 우리 지금 살펴봤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과연 이 점이 어디에 찍혀 있느냐. 그래서 요 네 가지 경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점이 찍히거나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 방향에 따라서 이 비율의 마이너스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가장 핵심이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 점이 같은 방향에 찍히면 전압의 비율은 항상 플러스가 되는 거고 이 닷을 기준으로 전류가 동시에 들어가거나 동시에 나오는 방향은 이 전류의 비율이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제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시험도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